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경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영남발전특위 구성 계획을 본격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주를 찾아왔는데 같이 가셨죠? 네네. 예. 먼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금 준비상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래도 꽤 많은 부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만찬장이었어요. 근데 만찬장을 공정률이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9월 중순경에 마무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외부가 다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부에 기자재들이 들어가고 시운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운전에서 혹시 거기서 발생하는 뭔가 시행착오나 오류들을 잡아내서 좀 바로잡고 하기에는 너무 좀 빠듯한 게 아닌가? 그리고 각 나라가 정상이 오기 때문에 정상이 오기 전에 일찍 전부터 와가지고 보죠. 예, 네. 동선도 다 체크하고, 파악하고 예, 예. 이러거든요. 예, 이제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 조금 더 일찍 준비하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도 뭐 가보면 위안이 된다는 분이 많던데 역시 지역에 오래 계셨으니까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주 에이펙이 이재명 정부로서는 첫 국제 네네. 행사죠. 의미가 크죠. 굉장히 크죠. 예. 이번에 그 의미는 대통령이 그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아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21개국이 모두 다 참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안 오면 의미가 없죠. 예, 이게 실패의 첫 번째 예. 원인인데 그러려면 러시아, 중국, 일본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미국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과연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인가가 가장 그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을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당신이 세계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네.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에이펙을 계기로 김정은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는 걸 제안을 했거든요. 그걸 또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트럼프를 보면서 아, 이 에이펙이 역대 어느 에이펙보다 좀 이 뭐랄까 세계 평화와 관련된 거기다 남북 긴장 완화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싶어서 기대가 좀 크죠. 김정은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냥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이라 네, 그 네.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뒤에 어떤 작업들을 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네. 어떤- 그 첫 번째 만남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건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중단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었고 본인은 누구 말을 빌리면 노벨 평화상에 꽤나 욕심이 있다라는 네. 걸로 미뤄봤을 때 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안을 한 거니까 네. 꽤나 영리한 전술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북한의 태도가 한국과 직접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성사시켜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세계의 모든 눈가기가 경주로 네. 쏠리겠죠. 그럴 만약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 뭐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과의 만남만 놓고 네. 봐도 사실 비중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주가 이번에 정말 글로벌 도시로 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경북이 여러 가지로 사실 인구 소멸이든 힘든 상황인데 모멘텀이 필요한데 말이죠. 네. 경주가 그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날 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영남 발전 특위를 고민해 달라 네.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 검토를 하고 계세요?
호남발전특위는 대표가 취임하면서 곧바로 제안을 했던 거고 이미 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영남발전특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표한테 제안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저도 제안을 했었고요. 필요성에 공감했던 대표가 그날 이제 최고위 때 그걸 받은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차례 영남과 발전과 관련된 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TK 특위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러면 거기 성과가 뭐였어?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 이것도 말만 이렇게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 TK 특위를 통해서 대구 경북의 예산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차기 년도의 사업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정과제와 관련된 것을 현안으로 반영하고 하는 데에 이 TK 특위가 꽤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게 단지 이쪽 지역의 의원들이 모두 다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도 표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영남발전특위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목표죠.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이 대구 경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과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에 잘 안착시키고 해나갈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할까? 한 명의 기초의원이라도 더 배출하고 단 한 곳이라도 단체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텐데 그 두 가지의 역할을 저는 영남발전특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구성은 저는 좀 큰 단위 메모드급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그 전 의원, 전 총리 이런 분들 다 모시고 대구 경북의 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경험들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또 다 모시고 제가 또 예결위 소위위원이고 하니까 예산의 받침은 저희가 하고 원내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도 TK TK죠. 사람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훈부 장관도 안동이고. 굉장히는 아니어도 꽤 있으시죠. 많습니다. 지난번에 권칠승 의원도 나와서 그 말에 동의 못하겠다고 TK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뭐 이건 여담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농림부 장관으로 추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미 이렇게 발표된 내각에 보면 TK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가요? 네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요직에 TK 사람들이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역에 이제 홀대 받는다는 얘기할 때 쓰는 아니에요. 인사 얘기를 하는데 뭐 기재부 장관이 TK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과를 받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방점이 이제 인재 발굴과 육성이에요. 사실 사람을 키워서 발굴은 모르겠는데 육성은 사실 시간이 짧은 거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또 지역의 정서상 민주당의 인재를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제가 딱 떨어진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지역에 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들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많은 분들의 지혜와 고견이 필요한 대목이어서 저는 뭐 그런 질문에는 일단 많이 듣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의 공유는 있는 거죠. 당 내에서. 있죠. 그죠? 어차피 선거는 사람이 치르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앉아서 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그분들이 주변에서 또 추천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많이 찾아뵙고 많이 듣겠습니다. TK가 뭐 말하지 않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험지죠. 험지라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 얘기 나왔으니까요.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뭐 구체적 수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거는 제가 저도 선거를 여러 차례 했지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선거에 나선 사람이 이게 목표를 정하는 것만큼 그 허황된 미련한. 소리는 없다. 네. 예. 미련하죠. 예, 미련하죠. 민심을 저희는 예. 진짜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어서 어떤 목표 이런 건 없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TK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TK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실망감이 컸다고들 네네. 그게 이제 목표를 또는 예상을 했던 것에 크게 밑돌았다 이렇게 네, 보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 선거였고, 예. 올해죠. 올해 선거였고 예.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예.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일단 그 한미 통상협상도 네. 체결이 되었고 정상회담도 있었고 에이펙도 있고 이런 굵직한 그 성과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할 때는 그래도 반영이 좀 되는. 예, 민주당에 대한 뭐 약간의 그 비호감을 낮출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데 저는 꽤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직접 연동돼서 뭐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북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죠. 네네. 직함이 깁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거의 유일한 뭐 중앙정부의 소통 창구라고도 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으로는 혼자 계시니까. 이 질문 싫어하실 것 같은데. 지지부진한 싫어해도 하실 거죠. 지지부진한 대구 경북 신공항. 이게 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국정기획과제로도 넣으려고 애를 썼고 일단 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전국에 17개 시도에 안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이긴 한데 어떻게 매듭을 좀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가슴 아픈 얘기네요. 원점 네. 다시 이거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예, 예. 예. 결국은 뭐 국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SPC를 구성하겠다고 했던 거대한 꿈이 네, 안 되죠. 좌절된 예, 거고 예. 당분간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것 네. 같고 결국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내지는 지방채 발행한다 하더라도 공자기금에서 이걸 인수해서 낮은 이율로 만약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그것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과거 해오던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게 맞나라는 걸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근데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공항 부지 이전할 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계 국제공항인 것처럼 그렇게 이러면 돼요. 예, 있죠. 뭐 법으로도 통합 신공항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 군사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군사공항이 대구에 있음으로 해서 훈련이든 여러 가지 도시가 팽창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계, 소음 문제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약 4천여 명이 넘는 군인들의 이 뭐랄까 일터인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군공항 이전 사업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면 그 뒤에 저는 의외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작을 군공항 이전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 하나 더. 군공항 이전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부대 양혈하는 시스템이 나온 것도 그렇고 국방부가 주무부처인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물꼬가 좀 튈까요?
군공항 이전이면요. 저는 이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것이 결정된 게 2016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사공항을 이전하는데 그 비용을 왜 오로지 그 지자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지 전 사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의문이었는데 이제 풀지를 못해갖고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것도 해결해내지 못하는 이 발목에 족쇄가 채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공항의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전해야 되니 주민 요구 사업으로 대치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였다 이렇게 봅니다. 여야가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 단계를 푸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공항 이전을 분명히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뭐라 그럴까 통합 신공항으로 국제공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린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시면 쟁점이 또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부 여당이시니까. 네. 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뭐 당대표가 장동혁 의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국민의힘의 위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책임이 TK 유권자들에게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인이 유권자를 겨냥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정확하게는? 말씀 그대로고요. 거기에 뭐 덧붙이거나 덜거나 이럴 것도 없지 싶습니다.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지속적으로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해온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생각과 국민의힘에 대한 생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가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거 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찍을 이유를 찾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안 찍을 이유를 찾기에 바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가 부족한 거 많이 압니다. 저희의 경험이 미숙하고 어쩌면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성에 차지 못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똑같이 놓고서 이 사람도 이 당도 내 새끼, 이 당도 내 새끼였다면 저는 이런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퍼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상당수가 전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한 정당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애정과 신뢰가 어쩌면 이 정당이 대한민국의 건실한 보수 정당으로 성장하게 그런 사랑과 해초리였느냐라는 걸 본다면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2번이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된 것이 민주당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번이나 탄핵이 되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의 당원, 그 정당의 표를 찍은 유권자들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TK 반성해야 이렇게 제목 뽑아도 됩니까? 뭐 혼나겠지만. 네. 자, 그러면 TK 시기도 하시니까 TK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때마다 한 자식은 뭘 해도 찍을 이유를 찾고 한 자식은 뭘 해도 안 찍을 이유를 찾는다면 그 자식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이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2개의 정당이 다 필요하다면 그 자식을 내놓고 저는
뭐 객관적이고 고른 사랑을 좀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부족한 민주당이지만 그 사랑 받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위원장님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오랜만에 아니 저희 네. 방송에 처음 모셨으니까 네네. 하고 싶은 이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뭐 기회를 드릴게요. 그 마지막 발언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조금 예. 전에 그래서 감사하고 TBC가 대구 경북에 다 나오는 방송입니다. 방송이지 않습니까? 유일합니다. 실제로 저는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지역위원장이고 이 4개 구는 방송권역이 다 다릅니다. 예. 아 그러네요. 네. 예, 예 맞습니다. KBS만 해도 예. 대구 방송권, 뭐 예. 안동 방송권 예. 이런 식으로 예. 포항 방송권. 예. 그러니 선거 때 예. TV 토론을 못 합니다. TBS 아니면. 예, 예. 네. TBC입니다. 아, TBC.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다르다는 거는 공유하는 소식이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TBC에 대한 애정은 저희가 많이 각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주 불러주시면 예. 언제든지 와서 TBC의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다. 민주당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민주당 시켜보면 잘합니다. 저희한테도 회초리를 드신 거죠? 방금.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